쭉 데리고 들어갔어요. 목 졸리는. 괜찮아요. 원래 그런 도구예요. 엄마가 얘기를 들었더니 점프하면서 붉은 허벅지를 눌러서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면 안락사를 한다 그러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주죠. 브레이크 주고 풀어주고. 가르쳐주신 대로 하니까 얘가 따라온다는 게 좀 신기해요. 그 강아지들이 싫어하는 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강아지도 원하고 이 보호자님도 원하시는 그 방향을 설정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훈련사 김태호라고 합니다. 댕쪽이 상담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오늘 가시는 현장은 어떤 곳인가요? 닥스훈트라는 친구인데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나 불안, 공격성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교정을 하러 왔습니다. 혹시 사람을 무나요? 네, 한 몇 번 이력이 있다고는 합니다. 저도 조금 긴장이 좀 되는데 뭐 바로 달려들어서 이렇게 한다니까 저도 긴장을 좀 해야 될까요? 제 뒤에 계세요. 가만히 있는 게 좋군요. 네, 가만히 있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전화 한번 드리고, 네, 안녕하세요. 도착해서 아래에 있고요. 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입장을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보호자님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집에서는 괜찮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접대 저렇게 옛날에 들어갔다가 물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무는 친구고 닥스훈트면은 또 치악력이 높기 때문에 상해 수준이 조금 높아요. 무는 거를 저 때문에 또 학습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닥스훈트가 근데 치악력이 좋아요. 그 친구는 사냥꾼들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올라갈게요. 지금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있으면 뭐 교정이 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오히려 좀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사람이랑 그래도 산 세월이 있기 때문에 경험치가 있는 거지, 이 친구들도. 여기서 일부러 이렇게 좀 소리를 내요. 아, 발을 굴러보시는 거예요? 네, 외부 소음에 반응을 좀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둬보기도 하고. 근데 크게 반응은 없네요. 요 초인종인 반응은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 쭉 데리고 들어갔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언니. 네. 자, 줄을 좀 짧게 잡아볼게요. 더 짧게. 보호자님이 거기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좌우로 왔다 갔다. 죽지 않을 때까지 반복할게요. 조금 움직이게 그냥 반복하세요. 저게 이제 고집을 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좌우로 왔다 갔다.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호자님께서 통제하시는 것도 시키는 대로 또 잘 하시거든요. 테스트를 좀 해볼 거거든요. 네, 똑똑똑 할게요. 녹화 다시 해볼게요. 짧게 잡고 왔다 갔다 하세요. 네, 왔다 갔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한번 서서 앉아도 시켜보시고. 앉아. 이제 앉아. 오케이, 간식 한번 줘볼까요? 근데 지금 벌써 몸으로 느껴지죠? 통제가 되죠? 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저 금방 하죠, 그죠? 거의 2번밖에 안 하셨는데 첫 번째 방문했을 때보다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확실히 다르죠. 저렇다는 거는 저 강아지들 기질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의 기질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데리고 들어가시고 말은 하지 말고 행동만 하면 돼요. 자, 지금 보면 누가 더 많이 짖어요? 왜 그럴까요? 가슴줄 써서 그래요. 목줄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만드시는지 아시죠? 네, 쭉 들어가시고 왔다 갔다 움직이세요. 몽땅이가 줄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거든요. 자, 이제는 제가 나가진 않을 거고요. 소리에 대한 둔감화를 한번 좀 시켜볼 거거든요. 자, 움직이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술을 조금 더 얹어 드릴 건데 팔만 움직여 보세요. 이 불편함을 팔로만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줄로만. 목 졸리는. 괜찮아요. 원래 그런 도구예요. 얘를 짖음을 통제하고 싶은데 짖음의 출처가 어디예요? 목이잖아요. 그럼 목을 조여야죠. 적응하고 나면 첫째처럼 안 할 수 있어요. 줄을 당기세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너무 좌우로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위로만 살짝 들었다가 놔도 괜찮아요. 알겠죠? 줄로. 오케이.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툭. 그렇죠. 보시면 참죠. 마지막 라스트. 간식 한번 줘볼게요. 네, 그리고 소파에 앉아주시고 저희 한번 이제 들어갈게요. 저랑 거리를 벌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끝에 앉아주시고 전 그냥 여기 앉을게요.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느끼는 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질이 나쁜 애들은 아니야. 첫째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문 것 같아요. 흥분을 하다 보니까 줄이 풀렸고 그래서 그 야외에서 사람을 물었던 적이 있었던 거잖아요. 엄마가 얘기를 들었더니 애기한테 공격을 하려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점프하면서 붉은 허벅지를 눌러서. 아, 그렇구나. 아이들한테는 언제부터 그랬어요? 7개월 때까지는 짖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 그렇게 밖에서 반응해도 뭐가 없었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10년, 11년 살았잖아요.
그 안에 어린아이들한테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만난 적도 거의 없기 때문에 애들은. 그럼 이거는 선천적으로 봐야 돼요.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면 안락사 하기로 했어요. 네. 됐어요? 이미 됐어요. 시행된 지 한 2, 3년 됐어 벌써. 한다 그러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안락사를 바로 시행하진 않거든요. 테스트를 하는데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자극을 그냥 줘요. 어린아이들 그냥 지나다니게 해놓고 그때 얘가 공격성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걸 통과를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산책의 기본은 줄이 짧은 것부터 시작해요. 한 손으로만 한번 잡아봅시다. 둘 다 오른쪽에다 둔다고 생각해 볼게요. 보호자님이 움직이시는 것보다 줄로만 이동을 시켜보는 거예요. 직진해 보세요. 왼쪽으로 계속 턴해서 또 직진. 강아지가 있는 쪽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보행할 때 문제가 좀 생겨요. 강아지도 밟을 수도 있고 강아지들도 보행하는데 보호자님을 의식해서 어려움이 좀 있을 거고 그래서 턴을 하실 때는 강아지가 없는 쪽에서 무조건 턴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이거 그냥 머릿속에 각인시키세요. 운전한다 생각하세요. 내가 멈추는 게 브레이크인 거예요. 또는 줄을 잡아 당기는 게 브레이크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빠방 하면서 딱 튀어나가는 거를 보호자님이 핸들링을 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연습하고 나서 우리가 현장으로 나갈 거예요. 이 운전을 잘해야 누릴 수 있는 걸 누리죠. 오케이. 자, 이제 됐으니까 보호자님 그러면 외출 준비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가보자고요. 너무 귀엽다. 닥스훈트는 요 맛이죠 뭐. 이름도 잘 지으셨네. 짜리몽땅.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대한 공공 예절 교육을 좀 해야 돼요. 항상 뒤에 떨어져 계세요. 그렇게 해서 한 여기쯤 있어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줄 것 같아요. 들어가시고 들어가고 나면 구석에 그리고 만약에 엘리베이터 누군가 타고 있다 그러면요 여쭤보세요. 들어가도 괜찮냐고. 막 2인 이상이면은 두 마리 데리고 들어가기 좀 상당히 까다롭죠. 저희 출발할게요. 최대한 아파트 단지들을 빨리 벗어날 생각을 하고 쭉쭉쭉쭉 직진해 볼게요. 지금도 핸들링이 안 되는 거예요. 얘네가 이렇게 당기니까 이 상태에서 핸들링을 하려면 다시 손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무너져가지고 가니까 보호자님 힘듦을 좀 느끼죠. 다시 위에 올라가 보세요. 이 키로수를 감당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호자님. 다시 턴해서 내려와 보세요. 자, 이렇게 핸들링 하니까 좀 수월하죠. 지금부터 그렇게 계속 핸들링을 하면서 데리고 다닐 거예요. 자, 직진합시다. 저기 새 있는데 저기도 한번 갔다 와볼까요? 데리고 한번 쭉 갔다가 와볼게요. 반응하지 말고 천천히. 오케이, 갔다 다시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지금 보니까 몽땅이는 특별히 반응하는 게 없어요. 짜리만 데리고 갔다가 와볼 거예요. 알겠죠? 반응 없이 한번 왔다 갔다 해볼게요. 다시 돌아오세요. 거의 뭐 비둘기 살인마야. 비둘기 살인마. 자, 거기서 또 턴 해보세요. 턴. 우린 저 새가 필요하기 때문에 쫓으면 안 돼요. 자, 다시 턴해서 다시 또 갔다 와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턴해서 오세요. 짜리는 엄마가 트리거예요. 지금 한두 번만 왔다 갔다 반복하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자, 이 상태 유지해서 단지 바깥으로 나가 산책 한번 더 해보자고요. 한 두세 번 했는데 새의 반응이 없어진 것 같아요. 보호자님이 대부분 했던 행동들이 강아지들의 문제 행동을 유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네, 좋아요. 조금 신경 쓰면 되잖아요. 그죠? 자전거에 짖어요, 안 짖어요? 안 짖나요? 네, 가세요. 교정은 다 된 거예요, 이제. 원래는 짖었나요? 네, 지금 너무 자연스러워. 네, 자전거, 오토바이. 그래서 줄이 짧아야 된다는 거고. 쭉쭉 직진. 냄새는 언제 이따가. 더 잘했을 때. 지금은 보호자님이 얘를 의식해서 냄새 맡게 해주려고 하는 습관들 있잖아요. 지금 그 습관을 먼저 버려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다 해줄 수 있거든요. 주도권을 먼저 내가 가지고 오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쭉 가세요, 그냥. 딸려가지 마시고. 왼쪽 턴에서 살짝 이렇게 해볼게요. 괜찮아요. 턴 해볼게요. 털이 다 쓰죠, 그죠? 그 다음 다시 또 턴 해보시고. 짖지 않고 끝을 내야 이걸 우리가 학습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 보호자님들이 그냥 빨리 피해서 짖고 이제 끝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오히려 짖어서 저 친구가 달아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한번 보게 되면 다시 재차 터닝해서 다시 보여주고 그리고 짖지 않게 통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나가 주시는 게 얘한테는 확실히 도움이 돼요. 자, 오른쪽으로 붙으시고 버티세요. 네, 좋아요. 자, 턴. 최대한 행동력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게 관건이에요. 온몸에 털이 서요. 지금 보면 얘가 무서워 하는데 괜찮다라고 말을 많이 해주잖아요. 얘가 그 보호자님의 말의 뜻을 알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같이 무서워하고 있는 꼴인 거예요, 그게. 일단 보호자님이 말을 안 하시면서 행동으로만 보여주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희 강아지 오는데 또 한번 봐볼게요. 제가 줄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 친구를 좀 진정시키는지. 자, 자가 통제가 일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시 턴을 해서 강아지를 보여주고 다시 또 가볼게. 이렇게 만나진 않을 거고,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터닝을 해서 강아지 또 보여주고, 털이 이제 점점 내려갈 거거든요. 그럼 얘는 털이 완전히 내려가고 행동력이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그때 보호자님이 반응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또 이렇게 스쳐 지나가 볼 거예요. 반응 안 할 거고,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돌아서. 자, 근데 얘는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해봐야 되겠어요. 자, 보세요. 좀 더 빨리 좋아지게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1단, 2단, 3단 정도로 해서 순간 잠깐 브레이크를 싹 줘봤다가 풀어내는 거. 요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브레이크.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주죠. 브레이크 주고 풀어주고, 브레이크 주고 풀어주고. 이해되셨죠? 다시 또 터닝 해가지고 저 절로 갈게요. 이렇게.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알겠어요? 자, 이제 줄을 잡아보실 거고요. 생각보다 쉬운데, 작은 거에서 시작하면 쉬운데 보호자님들은 항상 큰 거를 생각을 해버려요. 아우 너무 좋다. 네, 좋아요. 자, 터닝해서 한번 스쳐 지나가 볼 거예요. 터닝. 오, 네, 좋아요. 말로만 칭찬해 볼까요? 잘했어. 토닥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내려갔다 와보죠. 애들도 있고, 여기 자전거도 있고 자극제가 엄청 많다. 자, 좌우 잘 살피시고, 자, 일로 왼쪽으로. 으르렁거리는 거 보셨죠? 아이들은 갑자기 접촉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거리를 벌리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얘는 이렇게 그냥 계속 끌고만 댕기셔도 사회성에 도움 엄청 될 거예요. 평상시에 예민도도 많이 줄어들 거고. 자전거 아예 안 짓죠? 일로 해서 쭉 왼쪽으로 올라가서 보호자님 댁으로 다시 가볼 거거든요. 산책을 많이 해보셨나요? 이쪽엔 안 왔어요. 차라리 저기 넘어가 사람 없는 데나 도로, 인도 사람 많지 않은 데로 다녔어요. 어린아이나 자전거 보면 많이 짖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하나도 안 짖고 있거든요. 개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어떠세요, 지금? 신기하기도 하고 오늘 됐다고 이게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알려주신 대로 좀 해봐야죠. 원래는 이렇게 편하게 산책을 해보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쵸, 아무래도 계속 다리가 뭐 새 보면 짖고 자전거 보면 짖고 강아지 보면 짖고 하다 보니까 항상 저도 되게 긴장돼 있는 상태에서 산책을 하고 저를 안 따라온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렇게 목줄 짧게 하고 가르쳐주신 대로 하니까 이거 따라온다는 게 좀 신기해요. 하나하나씩 천천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냄새는 어떻게 맡게? 아, 냄새는 이제 중간중간 이제 여유 될 때마다 냄새 맡게 하면 되는 거야. 기준이 있어요. 얘가 짖어서 냄새 맡는 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 기준이 사람 없는 곳을 가서 냄새 맡게 해야 돼요. 자, 산책 마무리하고 올라갑시다. 1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강아지의 그런 나쁜 습관들이 단 2시간 만에 저렇게 되는 거 보고 너무 신기해요. 대표님께서 직접 하신 거는 별로 안 되거든요. 네. 근데도 저렇게 교정이 쉽게 되는 거 보고서 보호자분들의 이 행동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절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강아지들이 싫어하는 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강아지도 원하고 이 보호자님도 원하시는 그 방향을 설정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1회 출장 다니시면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될까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고요. 출장비 다 포함하고 기술 비용과 또 사후 관리도 해드리기 때문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 출장비가 조금씩 상이하죠. 오늘 촬영하면서 느낀 거는 물론 강아지 행동 교정이지만 사람을 교정하는 게 더 크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강아지 교육이라 쓰고 보호자 교육이라고 읽어요. 결국은 사람이 다 최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시키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훈련까지 시켜야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혹시 시작하시게 됐던 계기가 있나요? 제가 키우는 강아지를 먼저 좋아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물들도 보이기 시작하고 저 판에 들어가서 뭘 해볼 수 있을까 하다가 가장 강아지와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일이 훈련사더라고요. 옛날에는 배우고 싶다고 해도 배울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어떻게 네. 배우셨던 거예요? 견습을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도제식을 저도 경험을 좀 해서 거기서 기술을 빠르게 배워가지고 이 현장 일을 하게 돼서 도제식이라 하시면 거의 월급이 없으셨던 거예요. 네, 그래도 운이 좋게 저는 받고는 했어요. 근데 그게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되신 거군요. 그렇죠.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원래 하던 대로 저희 도움이 필요로 하신 분들을 위해서 2다리로 계속 다닐 거고요. 서서히 전국적으로 이제 활동을 해볼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